인천이 자랑하는 김유정 문학촌에는 귀중한 자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번 소양강 문화제를 맞아 김유정 문학촌에서는 문학촌 소장 희귀자료 콘서트 거장들의 귀환 영상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이순원 촌장님의 인사말과 김풍기 교수님, 하창수 소설가님이 열어주시는 희귀자료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들 함께 들어보시죠. 예, 제42회 소양강 축제에 출품하는 지금 우리 김유정 문학촌 동영상은 최근에 찍은 것이 아니라 우리 김유정 문학촌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문학사의 현대문학사의 아주 희귀한 자료 192점 546점 가운데에서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작품들을 선대문인들의 유필 원고를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작품들은 어떤 향기를 내뿜는지 그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그리고 한국문학사에 또 한국문학판에 우리가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공개하는 자료 영상입니다. 함께 봐주시고 우리 현대문학에서 거장들의 작품들이 또 거장들의 손글씨가 어떤지 함께 감상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2013년이었죠. 강원대 국어교육과 교수를 역임하셨던 박민일 선생께서 작가들의 육필 원고, 저명인사들의 엽서와 서한,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사진 자료까지 한 200여 종의 500여 점에 이르는 방대한 자료들을 김유정 문학촌에 기증하셨습니다. 이듬해, 그러니까 2014년 연말에 이 기증 자료들 가운데 문인들의 육필 원고만 골라서 친필 원고전을 개최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6년여 동안 문학촌 수장고에 그냥 이렇게 보관되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그러니까 2020년 1월에 이순원 작가께서 새로 촌장으로 부임하기 직전에 전임 촌장이셨고 김유정 문학촌 수탁 단체였던 김유정 기념사업회의 명예회장이셨던 전상 선생께서 이 자료들을 임의로 가져가셨다가 9월에 다시 되돌려 주시는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박민일 선생께서 기증하신 자료들의 의미와 가치가 새롭게 조명이 되고요. 이번에 또 2021년에 문학관 협회로부터 문학관의 소장 자료들을 바탕으로 전시회를 열고 토크 콘서트를 가지는데 도움을 주셔서 제가 또 한번 자료들을 자세하게 좀 꼼꼼하게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 첫 번째 전시에 맞춰서 토크 콘서트를 하게 됐는데 첫 전시회 타이틀이 거장들의 귀환이거든요. 이게 문학만이 아니라 예술, 종교, 사회, 정치 분야에 저명한 분들의 친필 원고, 서한, 사진 이렇게 20점 가량을 이제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 앞서서 이제 선생님을 모시고 이 자료들에 대한 명쾌하고 통쾌하고 유쾌한 얘기를 들어보려고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풍기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제 전시 자료들 가운데 가장 선생님의 마음을 끌었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저는 뭐 자료 하나하나가 다 정말 좋고 감동적인 자료이긴 한데 이제 꼭 뭐 문인들 뭐 이런 거 안 해도 되죠. 아니 소설가 앞에 쓰면 저희 한없이 작아집니다. 뭐 괜찮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전공이 아마 그래서 그런지 저한테는 타너 스님께서 최승순 교수님한테 보낸 편지가 정말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네. 저는 소설가여도 그게 가장 저 마음을 끌었던 것 같거든요. 네. 사실은 그런데 타너 스님 편지를 막상 봤을 때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숨이 콱 막혔다고 그럴까 뭐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숨을 막히게 만든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가장 큰 이유는
한글 한문 혼용체이긴 하지만 거의 한문으로 되어 있다고 봐도 예.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문이 많았고 약간 한문에 토를 붙인 느낌? 뭐 이런 그렇죠. 예. 그 뭐 조사 정도만 네. 한글로 만든 거기다가 한문이 또 초서로 되어 있어요. 한문을 어지간히 안다고 하는 사람도 읽어내기 힘들 어떤 것이어서 뭐 저는 당연히 읽지 못했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춘천학연구소의 허준구 소장한테 이제 초서로 된 거를 알기 쉬운 한자로 옮기는 작업을 부탁했고 또 김근태 학예연구사한테 이제 현대문으로 고치는 걸 이제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더 이제 빛나는 거 숨통은 트였는데 자료 그 자체를 제가 본다는 게 너무나 큰 부담이었습니다. 특별히 교수님 네. 모셨으니까 그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이 타너 스님은 뭐 한국 불교 근대 불교사에서는 뭐 빼놓을 수 없는 학승이죠. 이분이 원래는 이제 유가 집안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유가 공부를 하시다가 어느 날 오대산 월정사에 뭐 아주 고승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양반하고 이제 한번 이야기해 보려 그러다가 이제 잡힌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분이 바로 이제 하람 그렇죠. 스님이고 그래서 이제 그 법제자로 들어가시게 된 건데 이 타너 스님께서 하람 스님 밑에서 공부할 때 원을 세운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화엄경을 전부 풀어서 한번 쓰겠다. 이렇게 이제 원을 세우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해방 직후 뭐 이럴 때에 이제 계속 앉아서 이제 화엄경 번역을 하신 거죠. 그러다가 이제 6.25를 만났지 않습니까? 전쟁이 났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하남 스님은 뭐 널리 알려진 것처럼 절을 지키다가 거기서 이제 네. 앉아서 돌아가셨죠.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은 하남 스님이 다 불러가지고 피난시키셨다 그럽니다. 가라 이래. 전쟁이 났으니까 가라. 그러면서 이제 그때 타너 스님이 이 피난을 가지 않겠다 그랬는데 하남 스님이 어쨌든 가라고 이제 쫓아내듯이 이제 뭐 피난을 가라고 이제 그러시는 바람에 피난을 간데 피난 갈 때 가지고 간 유일한 짐이 화엄경 원고랍니다. 그게 한 제가 15,000매인지 뭐 25,000매인지 굉장히 방대한 양이었었는데요. 그 이제 그럴 정도로 화엄경에 아주 애정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다가 완역을 했는데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 그 내용이었었나 봅니다. 그래서 해방되고 나서 다시 이제 그 월정사로 돌아온 뒤에는 그 허름한 그 방에 앉아가지고 강해를 하는 작업을 한 거죠. 그러니까 화엄경의 의미를 해설하는 이제 원고를 쓰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무렵에 최승 선생님한테 요 편지를 보내신 것이죠. 아 그래서 편지 안에 네. 강독 얘기 뭐 맞습니다. 그런 화엄경 얘기들이 얘기가 나오는 게? 이 화엄경에 대해서는 아직도 타너 스님 번역과 강해가 가장 뭐 뛰어나다고 이렇게 이야기되는데요. 요때 이제 추승 선생님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요게 아마 이제 1962년 1년에서 2년으로 넘어가는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뭐 그런 때 이제 편지인데 그때 선생님은 관동대학교 지금의 가톨릭 관동대학교 네. 관동대학교의 교수로 계셨고 마침 그때 이제 그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장을 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강릉 네. 주소가 되어 있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네. 그래서 보면 주소가 이제 강릉 네. 옥천동으로 돼 있죠. 네네. 거기가 최승 선생님의 원래 이제 살던 그 댁이고 그 형님도 이제 그쪽 부근에 사셨고 부모님도 거기 사셨고 뭐 이러던 이제 그 동네인데 거기서 계시면서 그 타너 스님하고 수시로 교유하셨죠. 그러다가 여기에 내용에 보면 왜 한번 다니러 안 오냐 이러면서 내가 요새 화엄경 강해 뭐 하고 있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요 편지를 받으시고 방학을 이용해서 아마 한번 가셨던 것 같습니다. 가셔서 요거는 이제 어디냐면 오대산 월정사는 아니고 이제 삼척 영은사. 네. 삼척에? 네, 삼척 영은사인데 거기서 보낸다라고 맞습니다. 발신인 네. 주소가 되어 있죠. 네네네. 삼척 영은사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 계실 때 선생님이 가셔가지고 꽤 여러 날을 묵으셨다고 합니다. 이거는 최승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직접 그 편지를 받고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겨울 방학에는 못 가시고 고해 여름 방학에 가셨다고 합니다. 가셨더니 젊은 학생 몇 사람을
앉혀놓고 화엄경을 가르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젊은 스님들 가르치는 시간 외에는 또 원고 쓰시고 정말 이건 청비라고 할 말을 붙이기가 민망할 정도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렇게 아주 그 경을 보고 계셨더라. 이제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최승 선생님도 그 젊은 스님들 공부할 때 끼어서 읽었던 기억이 있고 또 나중에 이제 다른 기회에 탄어 스님한테 장자를 일부 또 강독할 때 이제 뭐 그 얘기도 선생님께서 나오시죠. 들으셨습니다. 네. 편지에 나오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그때 그래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계시다가 한 몇 년 계시다가 강원대학교 국어교육과로 최승돈 교수님이 이제 자리를 옮기시고 학과가 만들어지면서 69년도에 만들어졌는데 70년에 이제 자리 오시죠. 그 뒤에는 이제 춘천에 오시면 늘 선생님 댁에서 아마 주무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김유정과 동시대였고 친구였고 같이 동행 활동했고 폐결핵을 앓을 때 김유정을 찾아가서 동반자서를 권했던 네. 시인이면서 소설가인 이상의 총독부 건축기사 시절 사진이 공개가 됩니다. 네. 이거 이상 맞습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사진이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여태까지 전공자들에게도 아마 안 알려졌던 사진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혹시 뭐 이렇게 제 얼굴 옆에 놓으면 좀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이상 선생이 저희 할아버지입니다. 저희 강릉김가 집안에 본명이 김혜경 아니겠습니까? 경자 돌림인데 벼슬 경자. 네. 경자 밑에 진자고 진자 밑에 기자입니다. 제가 김풍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구나. 우리 할아버지입니다. 이게 비슷해야 되는데 비슷하지 않으면 우리 그러고 할아버지 보니까 사진이 아닙니다. 그 농담삼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 그 저도 이게 처음 보는 사진이라서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이거는 뭐 참 그렇긴 합니다만은 박밀 선생님이 이 사진을 이상의 사진이라고 수집하셨다면 분명히 뭔가 근거가 있으셨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박밀 선생님이 수집품을 선생님께서 입수하실 때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았는데 그 돈을 내고 그걸 자료 갖고 오거나 이러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그분 성품으로 봐서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었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쉽게도 선생님 돌아가시기 전에 메모를 좀 많이 해놓으셨으면 좋았겠다. 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그러나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저는 한번 그 꼼꼼히 확인하는 작업을 좀 거쳐서 한번 논의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 이번 전시의 또 다른 사진 자료 하나가 그 청록파 박목월, 박두진과 함께 3인방이었던 조지훈 선생의 사진입니다. 좀 익살스러운 사진인데 근데 이게 지금 자료 뒷면을 사진 뒷면을 보면요 중앙리 조지훈 선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네. 이게 지금 다른 이제 조지훈 선생의 사진 자료들하고 검토를 해보면 왼쪽에 허리띠를 푸른 이런 익살스러운 자세가 조지훈 선생이 아닐까라고 짐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메모는 가운데 분이 조지훈 선생이라고 돼 있는데 아마 이분이 혹시 아닐까 이렇게 추정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저도 이제 그 뒤에 메모를 봤거든요. 근데 그 메모가 박밀 선생님 글씨입니다. 어디 뭐 다른 사람이 쓴 게 아니고 보니까 박밀 선생님 글씨더라고요. 박밀 선생님은 조지훈 선생한테 배우신 분입니다. 사제지간이죠. 사제지간이기 때문에 선생님을 못 알아볼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을 왜 늘 친숙한 얼굴인데 어떤 순간에 찍으면 약간 낯설게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물론 이제 우리가 워낙 낯선 사진이니까 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 이건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일 것 같고. 네. 지금 소설가들의 육필 원고 중에 보면 재미난 게 원고지를 이렇게 길게 세워서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나가고 위에서 아래로 써나가는 한문 방식으로. 그렇죠. 그렇게 일본의 원고를 쓰는 방식이 그렇더라고요. 그게 이제 정치가 바뀌면서
가로로 길게 놓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나가는 방식으로 하는 게 이제 가로 쓰기가 되는데 육필 원고 전시된 것 중에 이게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 앞선 세대라고 볼 수 있는 황순원 선생, 김동리 선생은 세로 쓰기를 하시고 이청준, 박완서 선생, 최인호 네.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가로 쓰기를 하시는데 특이하게도 아동문학가인 이원수 선생은 1910년대생이시거든요. 네. 근데 가로 쓰기를 하고 계세요. 네. 이건 좀 굉장히 특이하다. 그래서 전시에 구경 오시는 분들이 유심히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이원수 선생이 이제 고향의 봄 네. 뭐 이런 시를 쓰신 분이죠. 네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원수 선생 같은 경우는 그 어린이를 위한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신 게 아닐까 이런 추정도 그러네요. 좀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번에 나온 원고가 101장의 심사평이거든요. 아, 맞습니다. 당연히 네. 그렇게 되겠죠. 지금 이번 전시회에 감사의 편지, 감사의 엽서가 그 세 종이 나와 전시가 네. 됩니다. 한 분이 그 저항시인으로 알려진 조태일 시인의 네. 박민일 선생께 그 아리랑 논문을 청하는 네. 그 편지거든요. 네. 네. 거기 보면 어떻게 그 논문이나 저서를 청하는가 하는 노하우를 우리가 좀 읽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박사 논문으로 그 아리랑을 가지고 하셨는데 네네. 제가 작품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얘기하죠. 그 조태일 선생의 그 논문을 청하는 그 엽서 짧지만 네. 임팩트가 아주 강한 그 네, 엽서 그렇습니다. 보면 이분 박민일 선생의 아리랑 연구가 대단하셨다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 원주에 계시는 장일순 사회운동 네. 장일순 선생의 감사 편지는 박민일 선생으로부터 저서를 받고 네. 받은 데 맞습니다. 대한 감사를 네. 표현한 건데 네. 장일순 선생이 또 서화에 뛰어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 네. 달피를 또 편지 안에서 확인할 수 있죠. 전시 자료 중에 한승수 네. 서면 박사마을의 네, 상징적 인물, 네. 한 정치가이면서 정치학 교수. 네. 교수였죠. 두 분이 어떤 관계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 두 분이 고등학교 동기입니다. 네, 춘천 고등학교 그러시구나. 동기인데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만나셔서 뭐 식사도 하시고 또 친하게 지내시고 이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아마도 상공부 장관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국제재정학회 그 터키 이스탄불에서 총회에 갔다가 그 항공엽서를 네, 씁니다. 네. 그 이스탄불 도장이 탁 찍혀 네. 있고 대표적인 서정 시인이라고 할 수 있는 김춘수 선생, 네. 그 다음에 친일 인명사전에 이름이 등재된 서정주 선생입니다. 김춘수 선생은 대한민국 국회 전용 원고지에 쓴 본인의 뭐 시 창작 이력을 밝힌 네. 또 산문에 그걸 또 나와 있어요. 김춘수 선생이 50 시절에 정권의 강압에 의해서 국회의원을 하게 돼요. 네. 지금 말하면 비례대표 같은 비례대표 같은. 같은. 김춘수 선생의 원고가 국회 전용 원고지에 쓰여져 있었다. 사실 김춘수 선생의 이력 가운데 정치인의 이력은 그 김춘수 선생이 지우고 싶어 했던 이력이거든요. 근데 본인의 시 창작 이력을 국회 전용 원고지에다가 썼다. 이거 혹시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예, 참 저도 이번에 이제 자료 보면서 굉장히 흥미롭게 느꼈거든요. 네. 그 당시에 이게 생각 없이 이렇게 썼을까? 아니면 그 생활을 하는 와중에 빨리 원고를 보내다 보니 그냥 부득이 앞에 있는 원고를 썼을까? 이제 별 생각이 좀 다 들었는데요. 이 원고는 저도 참 특이한 원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김춘 선생으로서는 참 멋쩍은 네. 원고인데 이렇고 그 다음에 이제 미당 선생 원고는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 미당 선생이 1981년에 춘천에 문학 특강을 오셨었어요. 춘천에 문학 특강을 오셨을 때 받은 원고입니다. 예, 그래서 그 미당생이 오셔가지고 그날 이제 저녁에 문학의 밤 뭐 이런 비슷한 네. 행사였는데 저도 이제 그때 거기 갔었거든요. 왜냐하면 교과서에서 보던 시인이라니까. 그날 낮에 만나가지고 이 원고를
받으셨다고 제가 박민일 선생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이 자료 보면서 되게 반가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듣고 나니까 박민일 선생님께서 김유정 문학촌에 기증해 주신 이 자료들의 의미나 가치 뭐 이런 게 새삼스럽게 네. 높다라는 걸 느낍니다. 이런 자료들을 소중하게 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하고 뭐 또 공개하고 하는 것들이 자주 있어야 될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긴 시간 좋은 말씀 유쾌, 명쾌, 통쾌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